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오늘은 증시 관련된 내용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장님이 저에게 칸트예요. 그 칸트가 제 시간에 늘 산책을 해서 주민들이 칸트만 지나가면 몇 시다 알았다잖아요. 네. 저는 소장님이 오면 한 달이 지났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생생경제 한번 할 때마다 네. 이렇게 또 한 달 갔구나 생각합니다. 원래 이맘때가 되면 주식시장이 조금 한가해집니까? 원래 연말에는 회사들도 그렇고 분주해진 거 한참 몰아치고 그래도 이제 좀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주식시장은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지금은 이른바 연말 분위기가 확연하고 네. 시장도 거의 뭐랄까요.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어지간한 중요한 거래들은 다 끝나고 저 기관들 큰 손들 같으면 이제 이른바 북클로징이라 해가지고 한 해 거래 다 마무리하고 이제 네. 휴가 가고 이러는 철인데 네. 금년에는 워낙에 장이 힘들었다 보니까 그리고 대형 이벤트들이 이번 주만 하더라도 살펴봐야 할 재료들이 많고 해서 여전히 분주합니다. 그러게요. 자, 이번 주에 그러면 살펴봐야 할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확인해야 될 앞으로 이번 주 네. 벌어질. 예. 네. 이번 주 우선 이제 당장 내일 중국에서는 개혁 개방 40주년 해서 연설이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겠네요. 네. 이 40주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니까 1978년으로 돌아갑니다. 네. 78년 12월 18일. 우리는 어릴 때 등소평이라고 배웠고 요즘은 덩샤오핑이라고 표기하죠. 네네. 예. 대통령 사후에 이런저런 또 사연이 있었습니다만 등소평이 이제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이른바 개혁 개방을 외쳤죠. 실사구시라는 또 흑묘 백묘 까만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절박했던 거죠. 그 많은 중국 인민들을 이제 살아야 되니까요. 네. 자, 그랬던 그 40주년인 만큼 내일 이제 또 등소평 시진핑 주석이 연설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워낙에 올 한 해 우리를 갖다가 괴롭혀왔던 전 세계를 괴롭혀왔던 미중 무역 갈등 와중에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 개혁 개방이라는 명제와 좀 어우러지는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에 내심 바라고 있는 시장 개방. 여기서 시장 개방은 그냥 자동차를 좀 더 관세 매기지 말고 팔아달라 이런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네. 금융시장 개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중국 금융시장이 우리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으면서 시장 개방했던 것 이후로 생각해 보신다면은 아마 네. 중국 금세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 내는 이상으로 시장에서 금융시장을 통해서 미국에 털려나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19, 20일 지금 예정돼 네. 있는데 아마 예정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라 해가지고 내년도 이제 경제정책 갖다가 계획하고 성장률 목표 세우고 하는 네.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네.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처음으로 확대 경제장관 회의가 있었던 날이죠. 맞습니다. 그런 날이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마침내 12월 FOMC 금년에 네. 세 번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 네. 마지막 네 번째 금리를 올리고 갈 것인가 그걸 확인하는 연준 FOMC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측하세요? 금리요?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초에 연준이 예고해왔던 것처럼 원래는 금리 25bp씩 0.25%포인트씩 4번 올린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에서 2.25%인데 더 올리면 이제 연방기금금리 상단이 2.5%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지난주 수요일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로이터 통신하고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엔 트위터에 안 남겼습니까? 인터뷰했습니까 이번에? 인터뷰했는데요. 네. 지난 7월에도 그때 뭐 CNBC 같은데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금리 인상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네. 행복하지 않아. 어리석어. 뭐 이랬는데 이 어리석어라는 표현이 이번에 나왔어요. 네, 네. 이번에 나와가지고 금리 올리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러면서도 이제 파월 의장한테 뭐 점수를 따고 싶었는지 여전히 파월 의장 보고 굿맨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갑자기 시장에서 혹시나 하는 일각에서 금리를 안 올리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네. 제가 봐서는 시장의 바람이 너무 큽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하도 많이 빠지니까. 네. 당장 금리 좀 안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일부 세력이 있긴 한가 본데. 네. 그거보다는 뭐 금리는 올리되 지금 그동안 이렇게 시장에 제시해왔던 내년 가서 3번 더, 후내년 가서 1번 더 이렇게 올리기로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른바 점도표. FOMC 위원들이 내년에 이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찍어주는 점이나 네. 아니면 파월 의장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기존에 이른바 매파적 스탠스에서 또 물러서주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네. 그걸 갖다 시장은 지금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렇겠네요. 이 금리 관련된 문제를 대통령이 이렇게 막 간섭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로이터하고 그 인터뷰 과정에 그랬습니다. 네. 참 어리석은 짓인데 지금 금리 올리는 거는. 지금 나는 뭐 중국을 비롯해서 무역 전쟁을 한참 하고 있고 네. 또 우리가 이기고 있는 와중에 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다면 이기는 줄 알면 됩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에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what can I say? 뭐 내가 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또 김 PD님께서 또 모른 척 하시면서 또 질문하시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총리께서 뭐 금리 언급 안 하셨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거잖아요. 엄마가 막 혼내놓고는 선택은 네가 해. 알아서 해.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어떻게 그럼요. 하라는 거야 이런 네. 건데 네. 엄마 말대로 하는 게 신상에 저는 좋았던 경험이 있지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 좀 보고요. 결국 지금 국제시장의 그러니까 그 국제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미국, 중국. 그래서 네. 큰 이벤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배웠잖아요. 환율은 불확실성이 있으면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빨리 어떤 결론이 나면 환율 시장은 이제 안정될까? 좀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 뭐 미중 무역 전쟁이 결론이 날지 안 날지가 먼저 의문이지만요. 네. 일단 지난 12월 1일 날이었죠. 12월 초에. 네. 벌써 이제 꽤 됐습니다만 이른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고 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여러 배석자들 해서 무역 협상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했고 그 결과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일단 우리 90일 동안 휴전하자. 그 90일 휴전이라는 얘기는 애초 계획대로라면은 해바뀌면서 1월 1일부터 미국은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지금 10% 관세 때리던 거 네. 25%를 관세를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잠시 보류하고 한 90일부.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으로는 그날부터 90일이니까 한 3월 초쯤에는 3월 1일이나 2일 그 무렵에는 어쨌거나 결론이 나야 되는데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김 PD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것이 조만간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떤 해소된다거나 거기서 참 화끈한 해결책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확 풀려나간다거나 달러가 약세로 간다거나 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렵다. 네. 단기간에는 네. 어렵다. 그러면 그 말은 우리 증시도 빨리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렵다. 예.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보합 수준에서 그나마 크게 밀리지 않고 마쳤습니다만 아마 지난 주말 유럽 증시나 뉴욕 증시 많이 빠진 거 보고 주말을 보내신 투자자분들은 마음 졸이셨을 텐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확인해야 될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있다 보니까 시장은 그동안 많이 빠진 면도 있고 해서 더 네. 급락으로 치닫기보다는 한번 결과를 보고 가자 하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미국 지표도 안 좋고 중국 특히 유럽 지표도 안 좋고
요즘 이렇게 뭐 미국, 중국 무역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뭐 브렉시트가 어수선해요. 영국이 EU 탈퇴한대요. 뭐 이런 등등을 얘기를 합니다만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말이죠. 네. 이 경기의 문제입니다. 경기의 문제다. 네. 뭐 특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은 더더욱이나 절감하실 텐데 네. 이 경기라는 거 우리가 야 경기 좋다 할 때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나보면 있지. 그 당시에 경기 좋다고는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있긴 있죠. 있긴 흐름이니까요, 경기는. 네. 과거 우리 예전 70년대, 80년대, 뭐 하다못해 90년대까지만도 있었던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이렇게 경기 순환 사이클. 네. 이걸 갖다가 좀 기대하기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산업 구조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런 면이 있어서 예전만큼은 뚜렷하게 그건 안 오지만 뭔가 지금 모두가 느끼다시피 손님 없고 장사 잘 안 되고 그런 어떤 사이클이 올 만한 시점에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이 경기를 좀 이렇게 북돋우고 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경기가 위축될 만한 그런 정책들이 많죠. 전 세계적으로.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1929년 그 미국 대공황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 관세 때리고 네가 내보다 뭐 더 번해 어쩌네 이렇게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우던 그 무역 전쟁으로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뭐랄까요 참 뭐 오래된 경제학에서는 몇백 년 동안 하나의 상식처럼 되어 왔고 모두가 납득할 만했던 어떤 비교 우위론 내지는 절대 우위론 네. 특히 비교 우위론이죠. 그렇게 입각해서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제로섬이나 네거티브 썸이 아닌 네. 포지티브 썸이 되는 그런 자유교역 이런 체제를 갖다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무너뜨리고 말이죠. 네. 거기다가 뭐 대규모 감세 이런 것들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는 경기대로 죽이고 그다음에 주가는 오를 수 있는 어떤 처방은 다 땡겨 써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조금 더 이상 최근에 제일 안 좋은 게 말이죠. 조만간에 중국하고 우리 사이에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 나올 거야. 무슨 뭐 시청률 끌어올리듯이 채널 고정하듯이 트윗에 막 올리고 하는데요.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면은 시장이 올라줬거든요, 증시가. 네. 근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트윗도 잘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세계 네. 경제가 서로 더 밀접해지면서 경기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진 와중에 트럼프 네. 대통령이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중국만 다치는 게 아니고 미국도 힘들어지고 세계 경제가 망가지는데 네. 다 힘들어지는데 하는 정책을 지금 펼쳐왔던 거죠. 네. 자, 그러면요, 소장님. 네. 좀 저는 우리 시장 자체의 회생력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계 경제가 더 밀접해졌고 산업 구조가 복잡해진 상황 잘 압니다. 네. 그런데 이런 대외 변수 빼고 우리가 증시를 반등시킬 만한 요소가 아예 없거나 미약합니까? 그 정도로 우리 증시가 그렇게 불안정합니까? 이렇게 봐야겠죠. 우리 증권가에서 접근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걸로 그러면 기업 실적이라고 한번 따져보시죠. 네. 그 점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잘 버는 회사 과연 몇 개나 되느냐. 거래소에 1,000개 이상, 코스닥에 1,000개 이상, 적어도 2,000 몇백 개의 상장 기업들이 있는 와중에 네. 제대로 돈 버는 회사들 아니면 전년보다 조금씩 벌어들이는 그 액수가 커지는 성장하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느냐 묻고 싶고요. 네.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도 자본시장 개방 이래 외국인들이 외국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인 돈이 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한 10년 가까운 금리 인하 제로 금리가 금리 인상으로 돌고 있고 연준은 지금 덜 사주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 만기 돌아오면은 재투자도 안 하고 상환받으면서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와중이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2,600 근처에 갔던 코스피가 지금 다시 2,000을 갖다가 지지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시장 자체적으로 이미 안에 네. 상당한 매물대, 악성 매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네. 예전처럼 그냥 조금만 사자 세력이 들어오면은 역사적 고점 경신하던 그런 장하고 이렇게 크게 한번 꺾인 장 이후는 그 예전 그래서 전고점 그래서 역사적 고점 돌파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크게 무너진 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나 힘겨운 것이죠. 자, 오늘 2019년 증시 전망까지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증시 전망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전망은 1월 달 좀 저희가 한 달 보내보고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